자, 이렇게 크게 보면 어떤 논리적인 방식으로 인공지능을 만들어가는 방식과 데이터 기반의 경험주의적 인공지능을 만드는 방법, 이제 두 가지의 기본적인 틀이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인공지능은 앞으로 어디까지 발전하고 어디에서 멈추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한계는 뭐고 미래 모습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현재도 마구 발전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한계가 어디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예측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존재는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분명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생명체가 아닌 존재인 인공지능은 스스로 지능을 발전시켜 나갈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인공지능 개발자가 인공지능으로 구현하기를 원하는 기능과 구조, 데이터 등을 제공해야만이 만들어지는 매우 수동적인 기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만화 영화에서 보듯이 인공지능을 만들면 지능이니까 스스로 공부하고 발전해서 인간의 지능을 압도하는 그런 기계로 변신하고 주인인 어떤 인간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까지 현재는 발전되어 있지도 않고 인간을 포함한 다른 동물과 같이 스스로의 생존 가능성을 높일 이유도 없기 때문에 생명체가 아닌 존재인 인공지능이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서 지능을 이용할 이유는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간 지능의 일반 원리를 논리적, 물리적 법칙으로 기술하는 것,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용해서 실제 인간 지능을 구현하기는 사실상 또 어렵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선천적인 두뇌 구조만을 가지고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 과정에서 겪게 되는 각종 경험과 학습, 그리고 사고적인 결과에 따라서 개인별로 매우 다른 형태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이러한 지능을 기계로 구현한다고 하더라도 구현하기도 어려울 수가 있고, 구현한다고 하더라도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건 인간의 지능을 구현한다기보다 특정 개인의 지능을 구현하는 결과가 된다는 얘기죠. 기계, 인공지능 기계에 대해서 아무리 다양한 학습을 시킨다 하더라도 물리적, 경제적으로 쉽지 않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계가 가능한 많은 일을 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그러한 인공지능 기계는 특정 경험과 지식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다른 일들을 학습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간의 어떤 자연지능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중에서도 딥러닝 방식의 인공지능은 더 큰 한계가 있습니다. 일반 지능, 강한 지능은 인간의 지능과 유사하게 스스로 학습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딥러닝 방식은 처음부터 한계를 갖고 시작한 지능의 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딥러닝 방식의 인공지능 프로그램은 개발자라고 할지라도 이성적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반응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문제점도 될 수 있고 한계도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된 인공지능이 완전히 새롭게 주어지는 상황 혹은 자극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사실상 어렵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그 손글씨 데이터는 이제 미국 사람들이 쓴 데이터를 가지고 컴퓨터를 훈련시켜서 글씨를 인식하는 방식인데, 만약에 그 실자를 미국 사람처럼 쓰는 나라가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한국 사람이 쓴 글씨를 인식하라고 하면 오류율이 굉장히 높아질 수가 있죠. 그 외에도 그 자동운전 프로그램이다 등등과 관련된 이제 인공지능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도시 환경 데이터를 기반으로 훈련만 시켰다면 사막 환경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모든 영역, 모든 지역에서 다 잘 작동하게 하려면 훈련용 데이터가 엄청나게 방대해져야 되고, 어떻게 보면 경제성이 없게 되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그 기존 데이터를 이용해서 학습된 지능을 컴퓨터로 하여금 갖게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특정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확인해 보기 전까지는 그 프로그램이, 그 인공지능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를 100%
확신할 수 없습니다. 100% 확신할 수 있다는 얘기는 100% 예측 가능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손글씨 인식의 경우에도 100% 답은 안 나오고 99.9%가 나올 망정 나머지 0.1%는 알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딥러닝 혹은 머신러닝 방식으로 작동한 인공지능은 개발자들이 기대한 것과 다르게 작동해서 인공지능 이용자들에게 손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머신러닝 방식의 인공지능 개발 시에는 인공지능이 선택할 수 있는 반응의 범위에 제한을 두는 방식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무한한 선택 가능성을 주는 게 아니라 일정 범위 내에서만 작동할 수 있게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그 반응 범위를 개발자가 극도로 제한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완전히 새로운 자극이 나타날 경우, 다시 말해서 그 학습할 때 전제하지 않았던 환경에서 만들어진 데이터와 유사한 데이터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인공지능이 제한된 선택 범위를 제한하게 했지만 반응의 범위를 제한하게 했지만 그 중에서 또 뭘 고를지는 모른다는 게 이제 위험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안 일으키겠지만 그 큰 문제가 될지 아닐지를 사전에 몰랐을 경우에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항상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 시스템, 자동운전 시스템을 이용할 때는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한다든지 혹은 비상시에 대비해서 승무원이 탄다든지와 같은 방식으로 인간의 판단과 관련 없이 완전히 자동으로만 움직이게 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아직까지는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시스템은 그 외에도 공통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연구자가 상상했던 범위를 벗어나는 환경 혹은 자극이 있을 때는 이런 유사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그럼 도대체 누구한테 책임을 물을 것이냐? 인공지능이 한 일인데 인공지능은 사람도 아닌데 책임을 물을 수도 없고 누구도 책임을 안 지면 어떡할 거냐라는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인공지능을 자연지능과 혼동하기 때문에 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프로그램은 결국은 코딩을 하는 사람이 만들어낸 프로그램에 불과할 뿐 지능이 결코 아닙니다. 인간의 지능을 흉내낸 것일 뿐이지 인간의 지능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그 기계장치, 컴퓨터 장치, 인공지능 장치를 만들어낸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시스템을 만든 회사가 결국은 유료로 한다든지 혹은 무료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와 관련된 책임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법적인 그 조건에 동의하는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게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서로 간의 책임의 범위를 확정을 짓고 시작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개발자와 사용자 간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대체로는 개발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공지능의 미래 모습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인공지능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요. 이러한 질문보다는 인공지능을 주어로 하는 그 인공지능이 무슨 일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대중들한테는 더 그럴싸한 질문인 걸로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인공지능에 대해서 인공지능이 스스로 뭔가를 할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인공지능이 무엇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발전할 것인가를 이제 걱정을 할 텐데요. 사실은 이런 걱정은 사실 하실 필요는 많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 과학적인 존재는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적인 측면의 문외한인 나와 상관없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수요와 상관없이 지 가고 싶은 데를 가는 길을 가는 생명처럼 이해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앞에서도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살아있는 생명체가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진화하거나 발전하지는 않는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현실의 인공지능은
자연 상태에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확정되어 있는 실체가 있을 수 없고, 결국은 전 세계적으로 만들어지는 인공지능 지식과 기술은 그걸 만드는 연구자, 기술자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진 것일 뿐 특정한 형태가 미리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런 그 강한 인공지능의 경우에는 정말 인간의 일반 지능을 흉내낼 수 있다면 나중에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결국은 사람의 연구와 노력에 따라서 발전하는 것이고, 또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엄청난 컴퓨팅 파워와 전기요금과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막대한 경제적 자원 투입을 불가피하게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인간의 이익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또 간신히 발전할 수 있을 뿐이지, 인간의 이익에 반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기는 쉽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걸 개발하는 사람들이 어떤 목표를 가지는지에 따라서 영향을 받기는 하겠습니다만, 경제적 측면을 생각한다면, 인공지능 개발에 필요한 경제적 측면을 생각한다면, 인간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발전이 되지 않는다면 그쪽 방향으로는 가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들이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을 또 많이 하고 계십니다. 노동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줄 거라고 하는 그런 겁을 주는 말씀들도 사방에서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현재 수준의 어떤 지식과 기술로는 스스로 학습하고 지능을 발전시켜 나가는, 즉 사람의 지능과 비슷한 방식으로 작동하는 일반 지능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한테 안도감을 주는 내용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간의 도움 없이 인공지능이 스스로 사고하고 학습해서 인간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할 것을 걱정할 필요는 아직까지는 없는 단계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인공지능의 행동 패턴을 결정하는 수많은 파라미터들을 딥러닝 방식으로 찾는 경우에는 인간의 각종 행동 특성을 관찰해서 정리한 대규모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한데요. 이러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활용하는 데만 해도 많은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인공지능을 개발하냐 관계없이 각종 인공지능 시스템은 스스로 학습 필요성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스스로 자료를 모으고 이용해서 지능 수준을 개선하려고도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인간의 행태가 바뀔 때마다 개발자가 데이터도 모으고 또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매번 성능을 개선시켜야만 되는 그런 존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스스로 인간을 대체하는 일은 현재로서는 있기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앞에 언급을 했습니다만 인공지능이 부정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은 어떤가에 대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시고, 컴퓨터 바이러스 같은 것에 대해서 그 인공지능과 비슷한 컴퓨터 바이러스처럼 인공지능이 컴퓨터 바이러스와 같은 정도로 쉽게 만들어져서 퍼져서 많은 사람들한테 해를 끼치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도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간단히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인공지능 지식과 기술의 개발은 몇 사람이나 소수의 사람이 실험실이나 연구실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니고 막대한 투자가 불가피한 대규모 연구 개발 과정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개인이 PC를 가지고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인공지능이라고 이름을 붙일 정도로 대규모 작업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물론 인간의 능력이라는 것이 무한히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천재적인 컴퓨터 공학자가 혼자 힘으로 모든 걸 다 해서 그런 일을 할 수도 있을 거라고도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경제적 측면이라든가 어떤 시간을 생각한다면 제대로 된 기능을 하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나쁜 목적으로 만들기는 쉽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실적으로도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초대규모 기업들이나 미국 같으면 구글 등등에 의해서만, 세계적인 대기업에 의해서만 지금 현재
인공지능 관련 연구 개발 프로젝트가 주도되고 있다는 점이 이제 바로 그 미래에 대해서 인공지능의 부정적 기능 가능성에 대한 걱정을 조금 줄이게 하는 부분인데요. 뭐 대기업들이 또 무슨 생각을 할지를 지금부터 다 미래까지 다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중에 나올지는 장담을 할 수 없습니다만 인공지능을 이용하고 또 감독하고 관리하는 뭐 정책 당국이나 소비자들이 또 열심히 쳐다보고 관찰하고 해야 될 과제로 남아있는 부분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인공지능의 시작부터 중간에 방향을 바꿔서 발전하는 과정, 그리고 현재에 주도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 분야, 그리고 인공지능의 한계 미래에 대해서도 두루두루 살펴봤는데요. 이 오랜 시간 동안 봐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인공지능과 금융이란 책자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는 분들께서는 한번 보시면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들과 관련해서 좋은 뭐 참고문이라든가 또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들도 또 발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